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건너가 볼까? 지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살펴봤다. 인간은 농경시대,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시대로 진입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시대에 접어들었다. 미래에는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활용해 새롭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시대, 즉 컨셉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 너희들은 이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너희들이 미래에 준비하려고 배우는 것들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지. 이것은 아빠가 과거에 배운 것과 똑같다. 문제는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선진국인 미국의 너희 또래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교육에 관한 한 미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미래를 위해 교육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너희 또래들을 다음과 같이 교육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인데 먼저 초록색인 코어 서브젝트와 21st Century Themes를 가장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 바탕 위에 빨간색인 Life and Career Skills, 노란색인 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보라색인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를 교육시키려고 한다. 중요한 것이니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자. 코어 서브젝트, 즉 핵심 과목은 수학, 역사, 언어 같은 것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것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교육시키려고 한다. 먼저 21세기 테마를 이해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너희 또래가 미래를 위해 알아야 할 테마는 6가지 정도이다. Financial Literacy, 즉 금융이 뭔지 이해하고 Economic Literacy,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며 Business Literacy, 즉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Entrepreneurship Literacy, 창업가의 도전 정신도 배워야 하며 Civic Literacy,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Health Literacy,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바탕 위에 3가지 스킬을 더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Life and Career Skills, 즉 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Flexibilities and Adaptabilities, 즉 유연성과 적응력, Initiative and Self-Direction,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능력, Social and Cross-Cultural Skill, 사회성 및 다문화 적응 능력, Productivity and Accountability, 생산성 및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다. 좋은 말은 다 있다. 또한 배우고 혁신하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즉 비판적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즉 남과 소통하거나 협력하는 방법, Creativity and Innovation, 새롭게 창의하거나 혁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도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능력,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렇게 많이 배워야 하는구나. 문제는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들을 흉내내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 준비 전략을 이야기해 주마.
이것을 참고하던 안 하던 그것은 너희들 자유이다. 너희들도 독자적인 전략을 찾길 바란다. 나는 과거에 지덕체라는 개념을 학교에서 배웠다. 유가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사람은 지식과 덕과 건강이라는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나는 이 단순한 개념을 너희들을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 싶구나. 다만 우선순위 개념을 도입해서 체지덕으로 바꾸고 싶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체, 즉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은 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덕, 즉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덕까지 갖췄으면 한다. 우선 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건강을 무엇보다 최우선시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내 몸이다.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 놓아야 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된다.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한다. 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너희는 꼭 상식적인 사람이 되길 빈다. 그래서 새싹과 같이 항상 건강하거라. 다음은 쥐에 관한 것이다. 우리 때는 정보를 머릿속에 많이 넣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 속에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 뇌 속에 세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튼튼한 지성의 틀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 전에 먼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불행하게도 뇌를 사용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현재까지 밝혀낸 뇌의 비밀을 얘기해 주마.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데 1.4kg의 작은 뇌에 무려 1조 개의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뇌의 구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자.